안녕하십니까. 브레인리더 한의원의 설지현 원장입니다. 오늘은 동네 변호사 조드로 2를 통해서 본 아스퍼거 증후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지난번에 조드로 2에서 나오는 첫 번째 아스퍼거 증후군의 특징 3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로는 눈 마주침이 부족한 것이죠. 즉 어린 시절 소미가 조드로 변호사를 만났을 때 잘 쳐다보지 못합니다. 그래서 조드로 변호사는 소미의 눈을 피해서 인사를 하고 있죠. 그랬을 때 소미가 변호사님을 쳐다보고 역시 물끄러미 인사를 하는 모습이 있었고요. 두 번째는 과도한 스트레스 상황, 즉 소미의 아버님이 행방불명 되었을 때, 그리고 집이 정리가 되지 않은 어떤 외부의 침입자가 있는 모습을 보고 소미가 극도의 흥분을 하죠. 그럴 때 귀를 막고 그것이 시간이 지난 후에는 자기의 머리를 자해를 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일반적으로 누구나 스트레스를 극심하게 받을 때는 그럴 수 있지만 아스퍼거 증후군의 아이들이나 성인들 중에서는 특별히 자해를 하는 경우들이 더 빈도수가 높습니다. 이건 참 안타까운 이야기지만 세 번째로는 아스퍼거 증후군이나 자폐 스펙트럼 부모님들 중에서는 죽을 때까지 자녀가 스스로 독립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마음에 짐을 안고 사시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 소미 아버님이 극중에서 돌아가시는 장면에서도 본인의 걱정보다도 딸아이에 대한 걱정이 반사적으로 먼저 나오는 모습을 볼 수 있었고요. 이것이 아스퍼거 증후군을 갖고 있는 부모님들의 마음을 정확하게 잘 대변한 그런 장면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이번에는 동네 변호사 조드로 2의 7화 이후의 모습에서 소미의 역할을 통해서 아스퍼거 증후군의 증상과 특징들에 대해서 좀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시는 게 아스퍼거 증후군을 가지고 변호사가 과연 될 수 있을지에 대해서 굉장히 궁금해 하실 겁니다. 아스퍼거 증후군은 자폐 스펙트럼인데 어떻게 변호사가 되었을까? 좀 의아하죠. 실제로 이 동네 변호사 조드로 2에 나오는 소미는 아스퍼거 증후군의 특징 중에서도 또한 증상 중에서도 가장 경한 상태의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물론 어렸을 때는 훨씬 심한 자폐증이었을 것으로 의심이 됩니다. 다만 아버님의 극진한 간호와 도움과 치료를 통해서 현재의 소미까지 발전했을 것이라 생각이 들고요. 실제로 변호사를 할 정도면 소미의 지능은 상당히 좋았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아스퍼거 증후군 아이들 중에서는 성적이 전교에서 1등을 하는 경우들도 간혹 있습니다. 다만 사회적인 어려움이 있다 보니까 교우관계가 어렵고 또한 사회적인 어려움으로 인해서 심리적인 문제가 생기는 경우들이 많은데요. 실제로 지능은 굉장히 높은 경우들도 있습니다. 다만 지능이 높다 하더라도 언어성 지능과 동작성 지능의 차이로 인해서 그로 인한 학습의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는데요. 일단은 언어성 지능이 좋게 되면 암기력이 좋고 국어나 책을 읽는 데 있어서 상당히 큰 장점이 됩니다. 그래서 브레인리더 한의원에서 봤을 때는 변호사가 될 수 있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아스퍼거 증후군 아이들 중에서 지능이 상당히 좋은 경우에 또한 본인의 어떤 환경적으로나 정서적으로 건강한 경우에 변호사가 될 수도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극 중에서 실제로 소미가 그 국일 그룹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법률적인 이야기를 통해서 어떤 문제가 있는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짚어내는 장면이 나오죠. 그런 장면에서 강민수 즉 최승경 씨가 굉장히 놀라죠. 조용히 있던 소미가 이렇게 전문가였던 변호사의 모습을 발휘하는구나 라고 놀라게 되는데, 그래서 이제 하나를 더 물어봅니다. 그러면 이들을 한꺼번에 어떻게 묶을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라고 했을 때 법률적인 지식은 많지만 응용을 하거나 통합을 하는 그런 기능이 약한 아스퍼거 증후군의 특징상 전혀 대답을 하지 못합니다. 여러 가지의 가능성들을 얘기해 줄 수도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서는 전혀 꿀먹은 벙어리가 되었던 거죠. 즉 아스퍼거 증후군의 특징에서는 상당히 암기력은 좋지만 그것을 통합하거나 응용하는 데 있어서는 상대적으로 기능이 약한 그런 특징을 보입니다. 그리고 다음 장면에 보면 소미가 검정고시를 통해서 변호사가 되었음을 이야기하는 장면이 있는데요. 아스퍼거 증후군 아이들 중에서는 일반 학교에서 잘 적응을 하는 아이들도 있지만 잘 적응하지 못해서 학교를 나와서 검정고시나
학원을 통해서 공부를 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또는 학교를 다니다가 학교에서의 어떤 중학교 당시의 갈등이라든지 왕따 또는 교육관계의 어려움을 위해서 학교를 중퇴하거나 자퇴하고 검정고시의 학원을 다니는 아이들도 종종 있습니다. 머리가 좋은 아이들 중에서는 이 검정고시를 통해서 명문대학에 가기도 하고요. 그렇지 못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아스퍼거 증후군이라고 머리가 꼭 좋은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 중에서는 지능이 좋거나 특별히 어떤 분야에서 뛰어난 아이들도 있기 때문에 그러한 재능을 잘 살릴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필요한데요. 실제로 변론 장면에서 이제 말씀을 드리자면 소미가 변론 장면에서 많은 실수들을 하게 됩니다. 첫 변론을 하게 되었는데 본인이 열심히 준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엉뚱한 전단지를 읽거나 또는 엉뚱한 자료를 제출해서 엉뚱한 자료가 변론 장면에서 드러나는 그런 상당히 좀 일반적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그런 시츄에이션들이 일어나게 되죠. 실제로 아스퍼거 증후군이 가진 잠재력은 높지만 이런 사회적인 장면에서 그러한 잠재력을 제대로 발현하지 못하고 자신이 갖고 있는 그런 능력보다도 훨씬 저평가된 그러한 모습을 보여내기도 합니다. 즉 엉뚱하고 상황에 맞지 않는 대처를 하는 것들이 아스퍼거 증후군의 특징입니다. 또한 이러한 과긴장으로 인해서 서류를 떨어뜨리기까지 하죠. 일상적인 생활에서 이런 모습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사회적으로 집중되거나 사회적으로 긴장이 되는 장면에서는 본인의 어떤 정상적인 기능을 발현하지 못합니다. 이러한 사회적인 긴장 불안감이 굉장히 심하기 때문에 또한 그러한 것들을 본인도 모르고 본인도 무의식적으로 하기 때문에 본인도 실제로 당황스럽죠. 그래서 그런 결과에 대해서 조도로 변호사를 만나는 그런 장면에서 고개를 푹 숙이고 있습니다. 나름 열심히 준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너무나도 자신에 대해서 또한 피고인에 대해서 미안한 모습을 드러내고 있죠. 그런 모습에 대해서 역시 좌절스럽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스퍼거 증후군 아이들이 반복적인 실수, 사회적인 긴장, 많은 실패의 경험들이 쌓입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사춘기 때 많은 어려움과 우울증, 불안, 강박, 조현증까지 오기도 하는데요. 그러한 우울감과 정죄감이 드는 그러한 상황들, 본인에 대해서 잘하지 못하는 자신에 대해서 반복적으로 정죄를 하게 되죠. 이러한 모습들은 주변과 가족에서 도움을 주어야 합니다. 실수할 수 있고 실패할 수 있고 남들보다 더 많은 실수와 실패가 있다 하더라도 또한 어떻게 도움을 줘야 되는지 조드로 변호사의 모습을 통해서 알 수 있는데요. 첫째 변론이 끝나고 담당 판사님에게 호되게 혼나고 있습니다. 물론 처음에는 이렇게 혼날 수 있겠죠. 아스퍼거 증후군을 가지고 있으니 더욱더 이러한 장면들이 익숙할 것입니다. 살면서 너무 엉뚱한 행동으로 인해서 크게 혼나거나 크게 오해받는 일들이 많았겠죠. 하지만 피고인을 살려야 하는 변호사로서 이러한 실수는 본인도 감당하기 어려울 수 있었을 것입니다. 실제로 변론 장면에서 보면 굉장히 횡설수설합니다. 필요 없는 이야기들을 많이 하게 되고 증인이 없는 상황에서 무엇라 말을 해야 될지를 알지 못하여 본인도 횡설수설하다가 뒤에 있는 그 피고인조차도 아주 간절한 마음으로 소미 변호사를 보고 있죠. 즉 뜻밖의 상황에서 새로운 상황에서 대처하는 것들이 익숙하지가 않습니다. 1차 변론이 끝나고 조드로 변호사와의 만남에서 준비를 시작합니다. 실제로 조드로 변호사에게 무섭고 공포스러운 장면에서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를 물어보죠. 조드로 변호사는 별로 공포스럽거나 무서운 상황에 대해서 스스로 잘 극복할 그러한 성격으로 보여지죠. 하지만 굉장히 소미에게는 도움이 되는 유익한 답변들을 들려줍니다. 귀를 막으라고 얘기를 합니다. 귀를 막으라. 어떻게 이렇게 좋은 답변을 줬을지 저도 참 의아합니다. 조드로 변호사가 이런 것들을 과연 경험을 해보고 한 것일까? 아니면 그냥 정답을 너무 쉽게 얘기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어떤 그러한 생각도 드는데요. 실제로 소미가 과거에 여러 번 조드로 변호사에게 귀를 막는 장면들을 보여줘 왔었습니다. 빚쟁이들이 찾아왔을 때 또는 아버지가 횡방불명된 그런 상황에서 소미가 귀를 막는 모습을 조드로 변호사는 봐왔죠. 역시 그것이 단순히 귀를 막는 것이 아니라 본인을 보호하기 위한 소미의 무의식적인
방사 행동인 것을 아마 조두루 변호사가 알지 않았을까요? 그렇기 때문에 소미가 이미 하고 있는 방법 중에서 도움이 될 만한 방법을 가르쳐줬죠. 그랬던 실제 변론 장면에서 9.1그룹 국정복 상무와 약쟁이와의 만남에서 일시적으로 긴장 상황이 생깁니다. 싸우려고 하는 그런 장면이 생겼을 때 귀를 막고 상황을 주시하면서 소미 변호사가 마음의 안정을 취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또한 앞에 벽이 있어서 나를 막고 있다라는 얘기를 해줍니다. 귀를 막는 것은 귀로 들어오는 정보를 차단하는 것이고요. 앞에 있는 벽을 가상으로 있다고 생각하라라는 조두루 변호사의 말은 즉 눈으로 들어오는 정보를 막겠다라는 것이죠. 즉 눈으로 귀로 과민한 정보들이 들어왔을 때 아스퍼거 증후군 아이들은 특별히 더욱더 민감한데요. 즉 이러한 감각신경 자체가 훨씬 더 민감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보는 장면에서 더욱더 많이 놀라게 되고 듣는 장면에 더 큰 불안 공포증을 느끼게 됩니다. 그러한 것들을 조두루 변호사는 어떻게 알았는지 정확하게 얘기를 해주죠. 그래서 보는 걸로도 막고 듣는 걸로도 막아줍니다. 이러한 감각적인 과민이 아스퍼거 증후군의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아스퍼거 증후군의 특징 중에서는 미리미리 큰 걱정을 하는 경향성을 보입니다. 사소한 것들도 크게 걱정을 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2차 변론을 하기에 앞서서 조두루 변호사와 그러한 예상되는 질문들, 예상되는 안 좋은 상황들에 대해서 미리 리허설을 하고 연습을 해보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나타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미리 준비하고 어떻게 대처할지에 대해서도 다 예상을 하죠. 그래서 미리미리 준비하는 그런 특징들을 보입니다. 아스퍼거 증후군의 장점이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즉 본인이 잘 못하는 것들을 본인이 너무 잘 알고 있고 본인이 실수하는 것을 너무 잘 알고 있고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본인은 알고 있지만 해답을 본인은 찾지 못한 것이죠. 주변에서 적절한 도움을 준다면 이러한 반복적인 실수들이 분명히 줄 수 있을 것입니다. 끝까지 연습을 하고 밤늦게까지 변론을 준비를 하는 소미 변호사의 모습은 아스퍼거 증후군의 큰 장점에 속합니다. 매우 성실하고 매우 진지하고 매우 정직합니다. 아스퍼거 증후군의 이러한 장점들이 분명히 특정 분야에서는 큰 결과를 맺을 수 있는 것이 바로 이러한 장점 때문이기 때문입니다. 2차 소미 변호사의 변론의 결과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은 드라마를 한번 직접 보시면 자세한 내용을 아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아스퍼거 증후군의 조두루 변호사를 통해서 본 두 번째 증상과 특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럼 다음번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